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일신입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마이크로 쓰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아래다가 두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소리 조절을 해보죠.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오늘은 한국에서도 보도를 했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하는 내용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별것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면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다른 이슈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내용인데 미국의 CNN 방송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좀 다르게 취급한, 다르게 해석을 한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물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국과 가까울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첫 번째의 어떠한 이슈로 내놓은 것이고, CNN 방송은 한국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겁니다. 자, 우선 선물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가와 정상끼리의 선물은 항상 공개가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기록에도 남겨야지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 그리고 기자들이 좀 재밌는 유니크한 선물이다 하면 어떤 선물을 받았다, 의상이라든가 먹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를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큰 뉴스가 많으면 전혀 다루지 않고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공통적으로 포커스를 뒀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 이것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CNN 방송보다 조금 더 깊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로 해석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데스크에 팻말이죠. 일종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서 끝난다. The buck stopped here. The buck이라는 게 단어로 명사로 동사로 많은 것으로 쓰여지지만 BUCK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진다 이런 형태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보존을 해야지 되니까 복사한 것처럼 복제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 방송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텔레비전인가 어딘가와 인터뷰를 했었을 때 대통령 집무실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했을 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서 끝난다. 이 말을 아마 집무실에다가 이렇게 상기를 하는 형태로 가져다 놔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CNN 방송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 아니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내가 그 말을 좋아하는 것인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요, 이게 어떠한 축하 제스처를 넘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으로 볼 때는 미국이 가장 큰 동맹이고 특히 경제보다도 안보가 우선적인 동맹이잖아요. 미국과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리 트루먼이 누굽니까? 그 많은 미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국에 미군을 보낸 사람입니다. 한국전 당시에. 그 해리 트루먼이 갖고 있었던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나에게서 끝난다. The buck stopped here. 그것은 이코노미스트는 결국은 한미 안보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책임을 암시한 것이라고, 미국의 책임을 암시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NN 방송이 그냥 좋아하던 거를 알아서 어떻게 알았는지 선물을 했네? 이것을 넘어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암시와 함께 중국을 다 겨냥하는, 중국과 북한이 한국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는 거기에 포커스가 둘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일의 사태에 북한이 어떠한 이슈가 될 때 미국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확대를 한다든 여러 가지. 그리고는 미국으로
일본 방문까지 마치고 돌아올 때 북한이 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했었던 그대로 함께 대응을 적절하게 적시에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공급망에서부터 어떠한 우주 탐사까지 모든 것을 한국에서 현대, 삼성, 기타 등등 전부 의논을 했지만 결국은 북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배려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해석입니다. 어떤 형태로 배려를 했냐면요. 일본에서는 그 쿼드 회담이 있고 또 IPEF,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 틀, 한국까지 그 가담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일본에 가서 지금 러시아를 비난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중국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남중국해 등등해서 일본, 호주, 인도 전부 중국이 영토 분쟁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그 중국을 노골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비난을 하면서 만일 중국이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는 정책 자체로는 하나의 중국, 변함이 없지만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선 그렇게 분명히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말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배려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과의 여러 경제 관계,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회담을 하고 성명서를 만들었는데 단어로 3,000개인데 3,000개 단어 가운데 중국, 차이나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이 아시아에 가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중국도 나름대로의 경제협력체를 만들었는데 다시 이번에 한국 포함해서 13개국이 들어간 인도 태평양 경제 틀 IPEF와 쿼드는 이제 안보 중심이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형태의 것을 했는데 중국은 몇 개월 전에 경제협력체를 한 5개국.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배가 넘는 국가잖아요. PTEF가 13개국이니까. 이것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PP를 탈퇴를 대통령 되고 나서 며칠 만에 했는데 열심히 공들여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해서 IPEF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가담해서 한국이 너무 확실하게 막 중국을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화나서 한국이 보복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적으로는 The buck stopped here 라는 책임은 미국에 있다. 안보에 대해서도 미국이 책임진다. 미국도 같이 이런 것을 주고, 경제에 대해서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급망 기대는 것을 조금 멀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것에 들어와서 만일 중국에 어떠한 보복을 당한다면 미국이 막아주겠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명서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중국이라는 차이나라는 단어도 넣지 않았다.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중국에 관해서 한국을 훨씬 배려하는 신중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안 그래도 되니까 안 그런 거고요. 일본과 중국은 거래는 하지만 무역적인 영토나 여러 가지 과거 전쟁도 너무 치열하게 치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완전히 적대적인 부분은 또 확실하게 적대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나라에서는 노골적으로 중국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었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한국의 입장을 해서 한국이 이제 중국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공급망도 다양화하고, 그리고는 중국의 보복을 받는다면 미국이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라는 거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건데 안보에서나 경제에서나 그렇게 할 때도 어떤 나라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강하게, 어떤 나라에서는 똑같은 목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성명서에 차이나라는 이름도 넣지 않는 그런 것, 조용히 말하는 게 더 좋은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한국의 입장을 배려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CNN 방송과의 인터뷰는 사실은 뭐 크게 되는 것은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CNN 방송의 이 인터뷰를 나중에 클립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볼 때 보니까 그 폴라 행칵이라는 CNN 특파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으로 보니까 화면에 9시 47분 저녁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 47분이었는데 아마 제가 늦은 점심을 열심히 즐기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해서 못 봤고 나중에 뉴스 클립으로 봤는데 뭐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하고 무슨 뭐 다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과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를 읽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 읽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텔레비전 쪽에서 또 CNN 방송 같은 곳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은 똑같습니다.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대화는 하겠다. 공은 북한의 코트에 가 있다. 그렇지만 시작하느냐 마느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고 그리고 도발, 뭐 갈등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좀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안 한다. 이건 이제 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따로 똑같이 여러 번 만났지만 얻은 것이 무엇이냐? 얻은 것은 북한이 제일 많지 않느냐. 세계 무대에 미국과 똑같은 그 지도자로서 데뷔를 했고 그 사이에 너무나 이 핵무기의 발전은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한다 하는 것을 그대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붕괴하는 것은 원치 않고 한반도가 공동 번영해야 된다는 것을 무척 강조했고요. 또 하나 빠지지 않고 미국과의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무슨 유사시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미국이 여러 가지로 한국을 지원을 하겠죠. 군사적으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그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 이렇게 이게 공개적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또 하나 이번 주에 그 달라진 것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무기와 핵무기와 연관된 행동에 대해서 전과는 달리 일반인들에게 금방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역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변한 겁니다. 어떠한 그 전략이.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위성 시스템이나 전문가들이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전부터 잭 설리번 그 국가안보 보좌관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일본에 있을 때 핵실험을 할 수도,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우리 모든 것에 다 대책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3번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도중 비행기 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진 않았습니다. 북한도 미국을 자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거리도 짧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거리를 뭐 200몇 마일밖에 안 되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점점 북한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네 하는 것들을 일반에게까지도 공개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술일 수도 있고요. 마치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뭐 탱크 부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몇 월 며칠에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 거야 미리 막 말해버렸잖아요. 영국과 함께. 어쩌면 미리 날짜까지 15일인가 그랬어요. 그때 딱 박았기 때문에 푸틴이 창피하게 내가 바이든이 한다는 날 할 수는 없잖아 하고 며칠 미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하지 않자 한국에서든 어디든 코바 하지도 않는데 미국은 저렇게 설레발이야 라고 비난을 했었던 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침공한다. period.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목적 자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뭘 늦춘다던가 think twice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던가 어쨌든 김을 빼는 작전인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전부 보고 있거든, 꼼꼼히 보고 있거든 하면은 뭔가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아주 세부적인 것을,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을 딱 지켜만 보고 있다가 대응하던 것을 할 것 같으네요. 곧 하겠어요? 하는 이 형태, 미국이 이제 세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어떤 행동에 제재를 준 것이 사실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겁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CIA의 미국 중앙정보국의 한국 담당 부국장이었던 브루스 클링너 씨가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미국에서요, 정보 당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민간 그런 기구에서도 너무나 그 북한에 관한 것을 위성뿐만이 아니라 정보가 무척 훌륭한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뭘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무척 세련되졌다는 건데, 그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아주 큰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를,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큰 탄도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집어넣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시간 걸린다던가 하면은 꽉 채워졌다 하면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액체 연료가 들어가면 그 연료 안에는 뭐 부식한다는 그런 성분이 있다던가 산화성의 그런 산성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며칠 안에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며칠 안에 발사를 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한다든지. 그러나 그것도 북한의 날씨가 받쳐줘야지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요, 그런 형태로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그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뭐 일종의 도청이죠. 해서 각 그 미사일 발사와 연관된 부서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또 뭐 암호까지 많이 섞인다 이러면 지금 발사하는 거구나 하고 탁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몇 월 며칠 몇 시쯤이 될 것 같아, 앞으로 며칠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정확하게 그걸 알아맞추는 것은 정말 과학과 같은 예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학만큼 어렵고 과학만큼 아주 정확한 예술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준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 이제 다 그 시험 발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해서 그 미들버리 연구소 캘리포니아에 있는요, 여기의 보안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박사, 이분의 얘기도 미국에서는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가 임박했어, 북한이 테스트 곧 할 거야, 곧 할 거야, 이런 소리 들은 것과 실제 테스트한 것 숫자 비교해 보면요, 곧 할 거야, 정말 곧 할 것 같아서 점심도 못 먹으러 가고 저녁도 못 먹으러 하고 집도 못 가고 뭐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그 숫자가 실제보다 훨씬 많다 하는 얘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의 러시아의 여러 가지를 일반 사람들에게 막 알려준 것처럼 북한 문제도 보다 개방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 달라진 모습이죠. 또 하나는 어디서 보도를 했죠? 이 내용은 CNN에서 보도한 것 같네요. 미국 정보당국은 이번 주에 이제 북한이 발사한 그 미사일 테스트 가운데서 하나는요, 좀 뭐라고 하나요? 좀 유니크하다고 할까요? 더블 아크 해서 그 이중적인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스템 자체가 뭐 한 발이 그랬다는 건데, 두 번 상승하고 뭐 두 번 상승을 했다가 하강하고, 뭐 저는 그 미사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더블이라는 영어 단어, 더블 아크라는 이런 형태. 그럼 그건 왜 그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결국은 북한이 미사일 그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약한 재진입할 때의 어떠한 것을 아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항상 미사일을 발사하면 뭐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도 소집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두 개 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두 개 나라가,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가운데서 두 개 나라가 공개적으로 완전히 그 분열된 겁니다. 13대 2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결의안을 만들고 제재안을 하고 하는 것을
안 한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저렇게 적으로 삼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할당량인 파워가 있는데 육자회담을 했었잖아요. 오랜 동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마음에 들게 해주겠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 13대 2.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서도 2개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미국에서 미국 나름대로 뭐를 제재하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어떠한 경제 교류가 있습니까? 이런 건 항상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 회사도 들어갔던데요. 스푸트니크 은행 같은 경우 극동은행 북한과 뭔가 그 교류를 했다 하는 게 되겠죠. 개인도 있고 조직도 있고 하지만 워낙에 미국과는 별로 그 거래가 없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건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그리고 두세 가지 이슈를 더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코비드-19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2주일 전에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도 쓰고 이거 큰일 났네 하는 형태로 북한은 다른 나라들처럼 노골적으로 우리 이러니까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 사망자가 나오고 갑자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부풀려지는 게 아니라 불려지고 늘어나고 락다운하고 그러더니 2주일이 지나니까 우리 다 잡았다 하는 게 북한의 얘기잖아요. 이걸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청정지역이었던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문조차도 막았기 때문에 청정지역이었던 북한이 이 딱 퍼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이렇게 잡힐 수가 있는가? 그거는 아마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락다운은 하는데 백신 없이 하는 락다운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과 북한이라는 국가에 해당되는 거지만 걱정과 다른 이웃 나라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정말 북한은 참 그 상식적인 것에 견주기가 힘든 국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노동신문이 지금 사설을 해서 북한이 세계적인 그 팬데믹 속에서 코비드-19이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완전히 됐고 확진자들도 90%가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 하는데 이걸 믿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세계에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이게 또 워낙에 국경이 가깝고 하는 국가들은 더욱 걱정을 할 테고요. 한국의 경제 뉴스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또 한국의 이자율, 미국의 이자율. 한국이 이제 미국을 더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한국이 지금 그 이자율을 2회 연속 그 이자율을 인상한 것, 그리고 물가도 2008년 이후에 최고까지 오를 것이다. 13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원래 올해 3.1% 될 것이다 했는데 4.5%로 상향 조정했고 그에 비해서 한국의 어떠한 그 경제 성장 같은 것은 원래 3.0%였던 것을 2.7%로 하향, 물가 인상은 상향, 예상이요. 그리고 이 경기 성장은 하향. 이거는 코비드-19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경제 성장이 4.0%였거든요. 그러면 2.7%로 하향 조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6개월, 7개월 그 이후에 올해 말에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거고요.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미국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최대 2.25% 금리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도 올해 말에 2.5%에서 2.75% 정도 되겠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고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도 올리잖아요. 한국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려놓고는 그 다음에는 2.25%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뭐 교역국인 중국도 봐야지 되고 미국도 봐야지 되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부상당한 그 해군 특수군 이근 그 대위, 이근 대위가 한국에 갔잖아요. 다리를 다쳐서. 이분은 나는 고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다쳤는데 혼자 걸을 수는 있는 그런 정도이고 전장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일주일이 끝나면 격리 조치 코비드 때문에 끝나면 조사를 받게 되고 최대 한국에서 그런 전쟁터에 가지 말라고 국민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1년 징역형에 8,000달러 미국 돈으로 그 정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근 대위가 그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뭐 SNS에 여러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었던 것이고 모든 국민에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근 대위에게 우리 시민권도 주겠다, 땅도 주겠다 했는데 본인의 얘기로는 이게 뭐 벌금 뭐 이런 것들 벌 받는 거 피하려고 다른 나라 시민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미국에서 볼 때는 신기하잖아요. 잊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짧게 하죠. 휴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메모리얼 데이 휴일인데도 그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휴일도 없이 늘 그 일하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된 사람이어서요. 휴일이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이니까 연기 음식을 구울 때 나는 그런 연기 냄새도 많이 맡으시고요. 저는 메모리얼 데이인 내일 월요일 아침 정규 방송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